그동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많이 읽어왔지만 그가 쓴 에세이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처음입니다. 하루키는 재즈 음악을 좋아해 재즈 카페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1979년 29세의 나이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작가론적, 문단론적, 문예론적 견해를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 책 한 권으로 정리해 2016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일본 소설가로서 벌써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소설가로서 사랑을 받아온 무라카미 하루키는 전 세계적인 독자 지지층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하루키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러하듯 소설 노르웨이 숲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의 작품들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은 양을 쫓는 모험이었습니다. 그의 소설 속엔 약간의 기묘함과 건방짐, 그리고 괴짜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에세이 속 하루키는 어딘지 모르게 겸손하고 소박하고 성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생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키는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극히 보통으로 살았고 어느 순간 불현듯 생각나서 소설을 한 편 썼는데 신인상을 타버렸습니다. 소설가가 된 것도 35년을 소설가로서 글을 쓰고 있는 것도 특출난 기질보다는 약간의 행운과 일관된 지속력과 꾸준함 덕분이라고 덤덤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출간된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읽게 된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은 꼭 읽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하루키처럼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타고난 게으름 덕분에 독서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허나 항상 책을 곁에 두고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로 책을 좋아합니다. 책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의 많은 상황들에서 얻는 깨달음도 있지만 특히 책에서 얻는 깨달음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선 책부터 찾게 돼요.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나도 어쩌면 소설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란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설가가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카카오 브런치의 작가로 등록도 했고 브런치의 각종 공모전에 응모도 해봤지만 역시나 능력이나 소설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종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마음 깊숙이 어둠을 만들어내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엔 숙명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꾸만 저를 일깨우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이 책이 읽고 싶었고 하루키의 평범함은 제게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프로레슬링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링에 오르기는 쉬워도 거기서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올바른 슬로건이 있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도 그 올바름이나
아름다움을 뒷받침해줄 만한 영혼의 힘, 모럴의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말에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티가 훌쩍 찾아와 미안하지만 너의 창고 속 물건 몇 가지를 쓰게 해주겠니? 라고 말했을 때 좋아, 뭐든 마음대로 써 라고 덜컥 문을 열어 보여줄 만한 잡동사니의 재고를 상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즉 스토리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과 사람을 근간에서부터 서로 이어줍니다. 나는 소설을 쓰면서 일상적으로 그 장소에 내려갑니다. 혹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고독한 작업이라고 하루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하여 지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써왔던 그간의 소설들 속에서 느꼈던 하루키는 독특한 세계관을 지닌 괴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의 하루키는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 칭했고 겸손하면서도 상냥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어 뭔가 생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 생경함은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소설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평범함이 지극한 비범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업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책은 일종의 기본서가 되어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일 당신이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십시오 라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계는 따분하고 시시한 듯 보이면서도 실로 수많은 매력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원석이 가득합니다. 소설가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멋진 것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점입니다. 그런 귀중한 원석은 무엇이든 선택 무제한, 채집 무제한입니다. 이런 멋진 직업,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였습니다.